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욕하는 거 아닙니다. 2월 18일 토요일은 2월 18일 18일 토요일. 개원해. 난 욕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오마 천왕별이 이만큼 좀 걸음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컨전 자체가 많이 회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와 충사랑도 불리한 요건이긴 하지만 상대가 없습니다. 5번, 7번 썼습니다. 11번, 5번, 9번.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9마리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오마 과천의 항성, 천행도 가능한 편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8번 큐피드 플라버는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납치이죠. 8번 5번 한대거리 충무학번이고요. 바깥쪽 5번 과천의 함성 8번, 5번 그 뒤를 6. 토요일이에요. 매주 그냥 주말은 돌아오고 대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가. 난 그것도 몰랐네. 누가 옆에 있어야지 나무를 쳐먹든 찰밥을 쳐먹든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라면 먹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두 끼를 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라면을 좀 먹으면 질려야 되는데 이제 라면이 몸에 맞아. 자기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대건의 취재 파일, 특급 취재 파일 직접 만나봤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취재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 약팔 수 있어. 어차피 그거 없어도 우리 또 취재에 들어갔던 동료들한테 실컷 다 브리핑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요. 만나본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명의 기숙계 다 있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 취재를 한 것이고요. 제 동료들이. 하지만 한대건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심적인 놈은 아니지만 내 귀로 아니면 내 입으로 듣거나 처 말하지 않았던 거는 읊조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앵무새처럼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겠지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양심 고백이라면 양심 고백.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 노조 때문에 한 두세 주간 취재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기수나 조계사협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취재를 못했습니다. 근데 참 수단들 좋아. 그렇게 못하게 해놨는데 자기들은 정보가 있대. 그렇게 해서 약 팔아먹는 사람들 많았었죠. 루트가 있겠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든가 아니면 전화 걸면 서로 주고받고는 사이인가 보지. 근데 저는 그럴 정도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지 말자고 했으면 관리사 노조 한번 기사절 주면 되잖아. 그걸 또 그냥 개구라 쳐갖고 약 팔아먹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취재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건 있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한대건은 취재 들어가지 않았고요. 알고는 있지만 다 말씀은 드릴 거예요. 방송 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새끼가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고는 해봐야겠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말 경마가 뭐랄까요, 날씨가 지금 풀렸잖아요. 오늘 영상 10도인데 주말에는 또 영하 7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무슨 날씨도 변죽이야. 재수없어 날씨도 진짜. 그래서 경마장만 나가면 손가락 떨어지겠어 전화하다가. 녹음을 2, 3분 하는데 막 손가락이 띵띵 얼어. 짜증나겠어 아주. 많이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날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동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골 때리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서두가 너무 길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으로 풍족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출발해볼까요? 네. 자, 사인펜 끓여 드시고
적으십시오. 자,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2, 5, 7, 열. 특히나 오늘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초특급 더바가 다바가, 이 발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더바가 승부처가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5경주가 되겠고요.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7, 열. 그 중에 5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다바가 승부처 관심해 주시고, 제주 경마는 4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해볼까요? 경주거리 1000m, 오늘 6등급, 3세한표들이 출전했어요.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막 한창을 보니까, 이 상마 스위트록이 눈에 확 들어와요, 다시. 이게 액턴파크 새끼라고 해서 이제 1억 원이 넘는 고가를 주고 도입이 된 마필입니다. 이 혈통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액턴파크 새끼 중에서는 뭐, 워낙에 많죠. 액턴파크 새끼들은 잘 뛰는 놈도 있고, 또 못 뛰는 놈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트리플 라인, 브랑프리 우승 라인, 트리플 라인이 이 액턴파크의 자마죠. 이 모마가 중요한데, 이 모마가 와일드 딕시겔이라는 자마예요. 이 와일드 딕시겔의 대표적인 자마가 이 벌마의 꿈입니다. 물론 이제 부마 쪽은 틀리긴 하지만은, 이 벌마의 꿈이라는 마필도 부산에서는 1등급에서도 뭐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제는 나이를 처먹어서 뭐 할아버지 다 돼갖고 제대로 못 뛰는데, 거의 무적이었죠. 선행 나가면은. 앞서에 도주를 나가서 그냥 버티는. 상해군도 연속 우승과 연속 입상을 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1군까지 갔던 그런 나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합은 괜찮아. 액턴파크가 그렇게 썩 빠르진 않지만은 모마 쪽에 빠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괜찮겠지 했어. 근데 뭐 주행검사 때의 모습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꽝이죠. 선행을 나서려고 했다가 나서지 못하고 따라가니까는 채찍을 동반해도 많이 안 뛰어요. 발주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야, 이건 무슨 개풀빵이냐. 근데 사실 솔직히 이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주에 기승을 했던 이 김혜성 기수가 조교를 했을 때 김혜성 기수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 조교 때의 모습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린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주행검사 모습과 또 자질을 보여줬다면 그래 좀 뛰겠지 했는데 정말 실망적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주가 12월 25일 경주예요. 이제 출전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 진료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1월 달에 이 식이성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게 통칭이 되는 명칭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밥 안 먹었다는 얘기야. 뭐 어디가 장이 꼬이든 뭐가 안 좋으니까 밥을 안 처먹었겠죠. 아니면은 뭐 단신동성 하는 걸 수도 있고, 지가 각설탕 달라고 단신동성 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밥을 좀 안 처먹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출전하지 못했고 출전지가 길어졌는데, 저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라고 봅니다. 문세영 기수의 등짝을 또 얹은 상태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갈 바한 마필이 없죠. 외곽의 10분만 스토미 패션이라든가 뭐 이분만 리틀 소시에 이런 마필들이 좀 발주 능력에서는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산마 스위트록이 대부분 외곽 게이트에서 보여준 발주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껌딱지처럼 그냥 선행을 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주기 이탈 능력은 상당히 빨랐었죠. 자, 이렇게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모래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아니면 조교의 실패로 인해서 걸음이 안 보였다고 한다면 조건으로는 많이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12월 달 이후에 식이성 식욕부진을 앓고 나서 그 안에 뭐 조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까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죽이 되든 똥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마주의 입장도 있고 또 조교사의 입장도 있잖아. 아니 1억이나 갖고 들어왔는데 근데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다음에 또 말 사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위트록은 어쨌든 간에 문세영 태워놓고 강공에 나타난 마필이고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될 마필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인기 마필, 이번만 리틀 소시예요. 난 이게 리틀 소시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리틀 소세지? 그게 뭐지? 한참 봤다. 우리 소세지 정말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뭐 햄밖에 안 먹잖아요. 우리 때는 햄이 어딨어. 김밥에도 다 소세지 넣었는데 뭐 그 분홍색 그 쓰레기 있잖아. 그 돼지고기도 얼마 들어가지 않은 거. 그 소세지에 그냥 계란 살짝 묻혀갖고 이거 튀겨주면
그것도 뺏길까봐. 응? 도시락 반찬통에 안 넣고 밥 밑에 깔아갖고 엄마가, 그지? 그리고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것도 뭐 자주나 해줬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해줬지. 한두 번이 뭐야?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비쌌나? 제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제가 돈 주고 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애들은 뭐 천국이지 뭐. 햄은 뭐 거의 쓰레기 취급받잖아. 몸에 안 좋다고. 우리 땅 없어서 못 먹었는데. 갑자기 소시지가 생각이 나네. 야, 첫풍 가면은 뭐 사이다 병 가방에 넣고 가다가 깨져갖고 맨날 질질 새고. 네, 이렇게 보면 얘기하니까 참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제 나이 때 분들은 다 경험을 해봤던 부분일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맨 처음에는 도시락 위에 깔다, 밥 위에 깔다가 밥 밑에 깔아서 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또 좋은 추억입니다. 제 친구들하고도, 도시락을 싸갖고 하면 1교시 끝나면 다 처먹어, 애들이.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는 남의 거 다 뺏어 먹고. 네,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뭐 항상 추억은 아름답지만, 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배를 보면, 그때의 그 날씬했던 제 몸매가 생각이 안 납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리틀소시에는 솔직히 이마페도 11월 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실전 1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2달의 터울이 있었죠.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를 땡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행검사 때. 그래서 이게 좀 기대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전히 기대했죠. 실전에서도 좀 착지불량도 했었고요. 출발할 때에도 좀 넘어질 뻔했었고, 발전은 좋지 않은데 선입권 가담을 했고, 안쪽에서 계속 좀 진로가 막히면서 틀어 나왔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선 전반 70m지만 채찍까지 놓쳤어요. 그래서 뭐 70m니까 뭐 의미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뭐 채찍 놓치든 말든 밀면 되는데, 뭐 100m도 아니고 뭐 100m, 70m도 별 차이 없나. 어쨌든 간에 채찍을 놓쳤는데, 걸음바는 나쁘지 않았어요. 부단장 1.5km 올라가고, 동수가 아니라 우리 제철이 형이 타고 있어서, 이런 마필 잘 타죠. 페이스 한 배 해갖고, 안쪽에 접어놓고.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이번 리틀소시에도 관심 가는 마필이. 딴 게 뭐 있나? 구호마 백두미루? 이것도 주행검사는 상당히 잘 받았던 마필인데. 실전으로 뛰어보니까 얘가 병신이야? 반병신인지 안 나가? 1월 15일 날 여전히 두네요. 근데 아직 못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껏 뛰어봤자 뭐 삼복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리틀소시에 탔던 김동수 기수가 왜 6번만 히어로킹에 탔는지 모르겠네. 잘 탔는데, 리틀소시에를. 물론 이제 7조가 김동수 기수보다는 송재철 기수를 많이 선호하죠. 주전 기수들이 다 있습니다. 7조의 구장마방은 뭐 조규보 형님하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박으름 기수, 송재철 기수를 상당히, 특히 송재철 기수를 어여삐 합니다. 제철이가 좀 해결을 많이 해주죠. 지난주에 저희 승부처였던 11경주였었나요? 10경주였나? 1등급 경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져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력마권을 11번, 3번을 주로 했는데, 그때 아름다운 동행이 3번이었었죠. 얼마였었죠? 75배로 마감이 됐습니까? 네, 제가 주력마권을 떼었던 게 75배였습니다. 근데 2, 3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니, 복연이 한 30배 가까이 20몇 배나 왔던 것 같은데. 나 복연을 내가 왜 추천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병신이야. 그런 꽃배당을 내가 추천해드리면서, 뭐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사셨겠죠. 제가 주력으로 때렸으니까. 75배짜리 주력 때렸는데, 복연 안 샀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배당이 좀 높은 것들은 복연이나 삼복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마방에 이제, 그런 등으로 얻고 본다면, 이 엄마 리틀소시의 송재철은 김동수 기수가 좀 까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기수의 선택이 아니라 마방의 색깔의 선택이니까. 히어로킹도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자꾸 이렇게 외곽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쪽으로 쳐 기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말들은 똑바로 뛰어야 되는데 똑바로 뛰질 않아, 애들이. 혹시라는 마음에 일부만 사이언 미사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동국이가 2017년도 들어서 3착이 들어온 적이 있나? 작년에는 곧잘 우승도 하고 했는데 참 안 풀리네. 구조에 이찬호 기수가 잘린 다음부터 이동훈 기수가 전담 마크를 하고 있는데, 구조가 좀 한풀 꺾여 있어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동훈 기수는 뭐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마필은 한번 스위트록이라고 보고요. 이번 말 리틀소시에도 나름 뭐 대끼리 맞건 아닌가, 이거. 충분한 도전력이 있다고 보고,
우리 제철이가 뭐라 그랬나? 리틀 소시. 괜찮은데 내측으로 기대를 해. 그러니까 내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전히 조교 때에도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어로키는 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구나. 히어로키는. 궁금하지. 얘기 안 하려고.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3번 놓고 2번. 3번 놓고 6번, 9번 방어하겠습니다. 3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2번을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경주예요. 경주거리 1000m죠. 뭐야 이거? 국선 6등급이야? 10마리 앞에 들어요. 추천했어요. 자, 한대원의 승부처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말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말도 있고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은 오맛 달달이, 고맛 대구나 뭐 이런 마필들 아닙니까? 8번 마리메 캠프도 팔리라 이게? 구원맛 대군항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때 원체 모습이 좋아서 선행 가겠지 했는데 1월 14일날 데뷔전 때 모습 보면 질병도 없었고요. 근데 발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더라고. 패죽이지도 않고 중위권 가담한 다음에 이 박은웅 기수는 고유의 빠따가 있죠. 승부가 걸리면 거의 패죽이죠. 거의 김용근 빠따에 준하는 빠따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빠따질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뭐 박은웅 기수만 알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차가 있으니까 포기를 했든가 아니면 말이 안 나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채찍을 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이것 때문에 막건 많이 죽었네. 예. 그래도 인기 1위였는데 좀 때려주지 우리요. 그잖아. 그래야지 맞고 산 사람들도 그래 가서 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 근데 경주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보이면 참 실망스럽죠. 예. 근데 기수들도 또 기수들만의 애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위에서 씨발 나가지도 않는 말을 내가 패죽여하고 동물학대로 그냥 벌금이나 내고 과다채찍으로 그럴 필요 있나? 뭐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열심히 타는 경마장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마 달달이도 마찬가지죠. 이름 때문에 자꾸 딸딸이 부르다가 이제 욕 한번 먹었었고 저도. 딸딸이가 자꾸 생각이 나지. 우리 고등학교 때 딸딸이도 많이 쳤네 생각해보니까. 학교 교실에서 친 놈도 있었는데 그 새끼는 지금 뭐하나 몰라. 연락도 안 되는데. 또라이 새끼. 딸다리. 달달입니다. 달다리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줬었고 선유권 전개가 되는 마필인데 뭐 안 될 것 없죠. 자,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가 제가 5번, 9번 맞건 살 것 같으면 이경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니 뭐 들어올 수 있죠. 5번, 9번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충만호까지 거론할 수 있는 마필은 5번과 9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을 한번 놓고서 공략을 해보고 싶고 그 마필에 대해서 전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뛰지? 조교를 잘못 봤나? 되게 다방면으로 제가 이제 다방면적인 시각으로 이 마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봤던 것 같아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만큼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해볼만하다. 간식거리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가리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경주 신청하시면 하루 종일 문자 갑니다. 제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매 경주 땡동띵동 하면서 한대건이가 친절하게 승부경주까지 다 보내드리니까 무통장 문자 신청, 공룡권 문자 신청 다 감사드리겠고요. 나는 문자는 때려주고 해서 싫다. 그럼 ALS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쫙. 이제 웬만하면 외울 때 되지 않았나? 번호도 되게 쉽던데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번호도 제가 잘 못 외워요. 제가 706이 뭐 아닌가? 060 706이? 999인가? 자, 한대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내 걸 내가 들어볼 일이 없잖아. 그잖아.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경주예요. 12번의 앞필드에 출전했고. 눈에 보이는 앞필들이 많이 있죠. 3번만 리드캔. 또 뭐가 있을까요? 8번마 찰나 우승, 10번 정한킹덤. 뭐 이런 말들이 팔리지 않나? 안쪽에 2번마 하얀 민들레는 고개가 높아요. 망사동 가면을 신청을 나왔는데 12월 23일 날 주행검사 모습을 볼 때 보면 불합격이 됩니다. 발주부터 고개를 쳐들고 시종일관 고개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늘 치다 보니까 불합격. 그리고 나서 1월 6일 날 재주행검사
떨어지고 나서 다시 본 거예요. 여전히 고개가 들려 있어. 그냥 뭐 들려서 그냥 뭐 덜렁덜렁 하고. 순간적으로 빠릿하더라고, 많이. 채찍을 대보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다듬어지면 낫겠구나. 그래서 양털 코굴레나 뭐 이런 것들 하겠지 했는데, 뜬금없이 망상눈 감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개가 들리는 이유가, 모래를 맞으니까는 그걸 피하려고 고개를 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마방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내가 뭐 말하고 얘기해 본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육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거야. 망상눈 감염을 신청했는데, 요게 사실 매니피 새끼입니다. 매니피 짝퉁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좀 불안한 구석이 없잖아 있는데 이마필은 나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3번 리드킨이 골 때렸죠. 데뷔전이었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글로벌 킹과 보여준 경주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뭐 현등급에서는 니밥버리는 하겠다. 꽤 괜찮은 탄력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바로 1월 22일 경주 거리를 1000m에서 1300으로 늘려버렸죠. 이게 뭐 사연이 있겠죠. 박인규, 우리 운규 형이 뭐 짱구도 아니고, 조교사가. 야, 내 말이 1000m 뛰던 말인데 1300을 갑자기 나가서 되겠냐? 뭐,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뭐, 할만 했든가, 아니면 다른 거 출마 투표에 떨어져서 여기 떴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리드키는 전혀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유권에 따라가서 3착하니까, 그래, 뭐, 곧잘 뛰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직선 걸음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거리 적성이 조금 이렇게 크지는 않구나. 차분히 좀 발전을 시켜야겠구나. 내가 운경 보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리드킨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엔 1300, 이번엔 1200이에요. 거리를 100m 줄였는데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입권 가담도 가능한 3번 게이트의 2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지난번에 1300m의 기록은 솔직히 제 마음에 썩 들지도 않고 걸음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다른 마필들이 뭐 딱 부러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번 리드킨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측막가랑도 공략할 생각이고요. 3번 다이스킹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똥마 같지만 얘는 나름대로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하고 나서 막 지그재그로 막 지랄 연병을 하니까 기수가 상당히 애를 먹죠. 근데 또라이같이 뛰다가 코너만 돌아 나오면 애가 뛰기 시작해요. 이거 언젠가 한번 사고 칠 것 같은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구 터뜨릴 때 맞춰 먹었으면 좋겠다. 천하제왕은 아직 아니고 6번은 슈퍼세이브도 주행관상 모습 보면 꽝이에요. 7번은 봄비스키. 제가 12월 12일 날 경주에서 잠깐 놀랐습니다. 좀 주행검사 모습도 이제 발주가 안 되고 꺾으면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길래 이게 창고 타면 한 발 쓰나 보다. 그래서 1월 21일 경주에 제가 3번 막권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우가 박상우 기수가 이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이 경주가 상당히 느린 마필들이었었죠. 발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에서 발주를 깔끔하게 받아서 선행을 나가버립니다. 선행을 나갔으면 힘이 좀 차고 뭐 마필 컨디션이 좋았다면 버텨냈겠지만 못 버텨요. 그것도 똥마들한테 아주 패왕이나 뭐 골드시라 이름 들으면 기억도 안 나는 마필들한테 거의 착차가 없이 잡히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 봄비스킹이라는 마필이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고 한 발을 좀 참고 섰을 때의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 갔다가 갑작스럽게 각질이 바뀌어지면서 선행을 가버리니까는 못 뛴 게 아닌가. 참고 뛰면 뛸 거예요. 참고 뛰면 한 발이 있으니까 3번 막권이든 이게 안 팔리면 팔릴 수도 있어. 근데 팔리면 메리트가 없고 안 팔리면 3번 막권이나 뭐 입상권의 막권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찰나 우승은 능력 부진이었었죠. 바닥권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체력도 빠지고 뭐 능력 부진도 겪고 있는데 동그라미 1,050이죠.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충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지? 예. 동그라미 1,050면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배팅권에 여러분들 포함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행 공사를 받았어요. 능력 부진 나오고 너 왜 이렇게 못 뛰어? 그래서 제주행에서 한 받는 거예요. 이건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그냥 동그라미. 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눈치껏 체크해 놓으시고요. 공마 임금님표 2,000은 이거 뭐 비하인드 소설인데 심승태 조교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무슨 말일이면 임금님표 2,000이에요.
뭐 이게 이천시의 마필입니다. 이천시가 이제 구입을 해준 건데 쌀 뭐 임금님표가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이천의 유명한 그 쌀 상표 이름이 임금님표래요. 뭔 말 이름이 이따위를 줘. 안 쪽팔린가? 무슨 광고판도 아니고 임금님표 이천이 뭐야? 그래서 그 당시의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뛸마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10년대 교사는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기대에 비해서 많이 못 뛸까봐 좀 걱정이다라고 했었어요. 여지 없었죠. 선수권을 가담하고 나서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거리면 안 나왔습니다.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뭐 썩 큰 질병은 없었고 좀 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은 비카의 새끼니까 자기 맞벌이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임기영 기수 승부사가 기생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 실무 벨리무는 이게 너무 흔들려. 발주가 흔들리니까 애가 또다시 기다리긴 좀 뭐하고 시우마 정한 킨덤 기대 이상의 걸음을 보였었죠. 데뷔전 때 중위권 전개에 직접 흔들면서 첫째 동반하니까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스마트 드림 대봉황 스타 신비 참 그렇다. 네. 스마트 드림의 대봉황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스타 신비나 커피캣 현드급에서도 좀 기복을 심하게 보이는 마필을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어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조교를 하는 걸 보면 이철경 교수가 말을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이철경 교수도 이 정한 킹덤은 말필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했어요. 좋다고. 그러니까 걸음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곽 게이트를 하더라도 적절한 편성을 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이번 상경주는 3번마 리드킨을 충막감으로 놓고 8번마 찰나 우승, 10번마 정한 킹덤 이 두 마리의 앞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2번마 하얀 미들레, 7번 봄비스킹 이러한 나피들, 9번마 임금님표 2000까지 이러한 나피들은 3번을 놓고 배당이 좋다면 한번 환수의 가치로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한 대건에 한 장에서 정리해드리겠고요. 3번 놓고 8번, 12번 3번 놓고 8번, 12번 3경주에 가장 관심을 갖는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국내 6등급주죠. 네. 2경주하고 몇 경주까지 그러더라? 5경주도 아니구나. 5경주 내 승부처구나. 6경주, 4경주. 네, 능력 부진형 마필들. 그리고 그 능력 부진형 마필들 틈에서 돋보이는, 아주 돋보이는 충막감이 한 마리가 있죠. 네, 5번마 아르고메르드입니다. 자, 데뷔전에서도 나름대로 싹수를 보였었고, 1월 15일 경주에서도 10번 게이트라는 불리함 때문에 시종일관 외곽을 쳐돌죠. 뭐 우리 기원이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다른 마필들이 좀 강공을 나서니까 제대로 레이스를 풀어보고자 하는 대로 풀어보지를 못했어요. 거리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이긴 한데 뭐 단독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고 뭐 선행을 다른 게 받는다 하더라도 임기영 기수는 이런 거에서 밀리지 않죠. 이런 부진마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투지와 기교가 있는 만큼 아르고멜로디는 뭐 입상권의 한 자리는 뭐 그냥 넉넉하게 차지하지 않을까. 이 5번만 아르고멜로디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후차권이 지랄이에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1번, 2번, 3번 지우고요. 4번 지우고 7번, 8번, 9번 지우고 그럼 뭐가 남아? 6번, 10번, 11번, 12번이 남네? 예. 6번마 대한사령부는 배우준 조교사가 정말 이런 편성 만나기 어려웠었는데 모처럼 만에 편성을 만난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복귀를 보나 뭐 조교를 보나 막권 사기는 애매하지만 편성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갔었어야 되는데 선행을. 근데 선행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황정호 교수 한번 추천해 줬었는데 매번 쫓아가던 숨은 영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 먹었습니다. 7번 8번 안 되고요. 10번은 러블리데이. 전형적인 말이죠. 문세영이 타도 해결이 안 됐던. 올라오질 않아, 얘가. 지난번에는 얘가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말이 못 뛴 거죠, 사실. 러블리데이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개똥같이 뛰는데 그러니까 개똥 같은 거를 보였는데 다른 말이 안 뛴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때 개똥이나 지금 개똥이나 뭐 편성은 똑같으니까 버릴 수는 없겠죠. 이 실마 오픈 게이트가 지랄입니다. 정말 계속 올라오는데
어쩜 이렇게 깨지는지. 와, 제가 만약 이준철 기수의 입장이라면, 아니, 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깨져요, 그냥. 이 정도면 오겠지, 이 정도면 오겠지 했던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참 재수가 없는 건데, 이번에는 그 재수 없는 걸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실버 오픈게이트. 끝걸음은 가장 나아, 내가 왔을 때 여기서. 실버 골든 미사일도 골마겸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좀 나아져서, 조금씩은 나아지겠지만은, 확연한 모습은 안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경주는 적중을 할 것 같아. 아르고멜레드랑 뭐 쌍대가리 놓고 해야 되니까, 뭐 6번, 10번, 7번, 10번, 뭐, 이거 아닌데, 5번 놓고 11번 오픈게이트 그냥 한 방으로 조지고, 야, 또 오픈게이트가 깨질 것 같아? 그럼 5번, 11번을 놓고 3번 막권으로 6번, 10번, 12번을 하면, 그냥 99.9% 적중 아닌가, 이거는. 전 그렇게 봐요. 뭐 내가 믿는 구석인데 뭘. 뭐 그렇게 안 들어오면 날 욕하고. 걔 쌍욕을 해, 나한테.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씨발, 또 1번만 인디케이션 오는 건 아니겠지. 뭐 똥편상이었으니까. 오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한대건의 초특구. 더바가 다바가 메인 좀 쳐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오마 천왕별이 이만큼 좀 걸음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컨전 자체가 많이 회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와 충사랑도 불리한 요건이긴 하지만 상대가 없습니다. 5번, 7번 썼습니다. 11번, 5번, 9번.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9마리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오마 과천의 항성, 뭐 선행도 가능한 편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8번과 큐피드 플라버는 뭐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납치죠. 8번 넣고 5번 한대거리 충무학번이고요. 바깥쪽 5번 과천의 함성 8번, 5번 그 뒤를 6. 12만 앞에 주셨는데요.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라운 매직, 10번 무나이킹. 뭐 이런 것도 팔리지 않나?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처로 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요. 4번, 10번이 배당판에 대끼리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팔릴 수도 있고. 나도 뭐 배당판 안 잡았을까 모르지. 일단 그 막권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한 마리만 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요, 은근히 까다롭지 않은 것 같지만 선입권의 전개가 충분히 되는 마피들이 근성이 의외로 칼칼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도 괜찮고, 그리고 병주의 복귀라든가 조교라든가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강력한 축이 있는 상황에서 후차권에 어떤 마필이 붙여먹기는 나서는, 자, 그치, 붙여먹을 마필 찰떡같이 50본드처럼 한대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믿고 오신다면 한대건 이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경주만 1시간 정도 떠들고 싶은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마법을 숨기고 가니까 할 얘기가 없어. 나도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대건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오경주 들어! 무조건 들어, 이거. 무조건 듣고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프라이드들이 없나?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믿어. 내 눈을 믿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누굴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6경주입니다. 경주 1000m 혼합 4등 경주 12마리 앞에 추천하고요.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내키진 않는데 인기권의 선두에 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일본 투데이 위너는 솔직히 데뷔할 당시에 이동화 기수는 말이 좀 짧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0m의 용도인데 자꾸 1400, 1300을 나오길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세영 기수를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경주가 12월 3일 온 건데 제가 그때 문세영 기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해보니까, 자, 이 마필이 출입만입니까? 선행만입니까? 이 마필은 계속 선행을 추구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동환 기수가. 근데 자기는 출입마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더니 출입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지. 이거는 뭐, 문세영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자신이 원하는 각질대로 말을 조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공백이에요, 1월 7일날. 여전히 뭐 바닥권에 쓸고 있고, 걸음이 회복 안 됐다는 걸 자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입니다. 56kg 중량이고,
직접 조교까지 마쳤습니다. 또 1번 게이트 2점이니까 뭐 선행까지도 뭐 공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1번만 투데이 위너 충만호 놓기는 참 찝찝하긴 한데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충만호 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만 검행은 사실 주행검사는 잘 받았어요. 주행검사는 상당히 여유있게 받았던 경주가 이제 작년 9월인데 그러니까 데뷔전에 상당한 인기가 끌었던 마필이죠. 근데 출발 후 200m 지점부터 마필이 안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래를 맞아서 뭐 안 뛰었다라고 뭐 재결실에 올라가서 문세영 기수가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모래를 안 맞는 마필에게 유일한 장점 뭐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모래의 반응을 익숙화시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도 개차반이었었고 사코너를 끝까지 바깥쪽으로 돌면서 모래 안 맞추려고 또 끝걸음은 또 나오긴 했어요. 사실 이게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휴양. 굳이 뭐 휴양이라고 할 건 없죠. 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거지. 연습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 검사 때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인데 뭔가 찝찝해 이 말은. 뭔가 그러니까 똥 싸고 먹고 밑 안 닦은 것처럼 뭔가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주행 검사 때 모습이 좋았고 모래를 안 맞으면 뛰는 스타일이니까 투데이 위너가 만약에 참고 타버리면 얘가 선행을 나가면 어떻게 돼버릴까? 변수가 되겠죠.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고. 4번 아니고, 엄마 임팩트 키는 10만데, 불합격 때의 그 채찍방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기억을 해놨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12월 16일 날 주행검을 다시 한번 봤는데, 12월 9일 날 불합격, 12월 16일 날 합격. 분명히 뛸만 입힌다. 이 마필이 주행하는 자세를 보면, 약간 치우치는 주행이다 보니까는 좀 그게 보완이 필요하지 아예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썩 좋진 않지만 내용은 썩 좋진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근데 요 마필은 뛸 말이니까 한번 관심을 오늘 경마로 뭐 이 경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설마 대성말리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선행 가면 한번 꽂을 것 같은데 태혁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윤태혁 기수 얘도 좀 변태기가 있어. 태혁이도 승부가 걸리면 다 보집니다. 윤태혁 기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이기도 하지만 다 보집니다. 8번 9번 그렇고 10번 대주시는 원래는 1300m를 썼다고 해요. 근데 중앙투표에서 떨어지면서 1000m로 옮겨온 건데 더 좋대요. 구조 주영원 조교사는 1300보다는 1000m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봤기 때문에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죠.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편성은 잘 만났고요. 시험은 나이스 드리머도 뭐 얘가 뭐 올라오고 싶어서 지난번에 3차 했습니까? 말이 없으니까 올라온 거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근데 칼슨이에요. 조교까지 칼슨 기수가 담당을 해서 고개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엎어지면 매치고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봤을 때 막판 한 발에서는 기승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피드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1번과 투데이 위너를 놓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동욱 기주의 대주식 가져가겠습니다. 자, 1번 놓고 10번 막권 우선 공략 막권이 되겠고요. 1번을 놓고 뭐 3번, 5번, 7번, 11번 요 네 마피를 동그랗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마피는 배당이 나오고 또 어떤 마피는 좀 배당이 안 나오는 마피들이에요. 하지만 도전권에 사정권 안에 다 있는 마필들이니까 현장에서 한번 잘라내고 공략해보겠습니다. 1번, 10번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치는 막권이고 1번 놓고 3번, 5번, 7번, 11번 이 네 마리 마필들은 일단 관심을 갖겠습니다.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람이 좀 둥글둥글 해봐. 뭐 어떻게 맨날 두방 세방만 하나? 그잖아. 내가 뭐 신도 아닌데 뭔가 찝찝한 거 있으면 얘기해드리는 게 맞잖아. 그잖아. 뭐 예상가가 맨날 뭐 5배짜리, 6배짜리 기본 2방, 3방 안에 맞춰야지. 그러면 예상가 뭐하러 들어. 본인이 잘 알면 그렇게 해 그냥. 뭐 자꾸 여기 예상가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가 보는 건 나도 볼 줄 안다. 배당판 열리면 나도 봐 그거는. 그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개쓰레기 같은 예상가도 있겠죠.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조교도 안 보고 자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배당판 인기 순서대로 부르는 저 예상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충마 한 마리를 골라내기 위한 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후차권에서는 이렇게밖에 없어.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방송을 보면 나한테 그렇게 침 못 뱉지. 야, 니까지 게 보는 건 나도 봐. 아이, 그거 볼 수 있다니까. 2배짜리, 3배짜리 볼 수 있어. 근데 내가 언제 방송에서 2배짜리, 3배짜리 추천하면서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 안 한 적 있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배팅할 수 있죠.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주입니다. 한대건의 7경주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 5등급 경주 10마리 마필들 출전했습니다. 근본은 똥말입니다. 근본은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출전하는 마필들 10마리 중에서 국산 5등급을 벗어나서 국산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 도대체 몇 마리가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능력이 없는 마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론 이게 조교사나 마주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딸리는 마필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허울을 벗고 유니콘이 돼버리면서 일치월장하는 말이 없다면 전 이 마필들 다 똥이라고 봅니다. 자, 한대건 그러한 경주를 승부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고 못하겠죠. 자, 그 믿음을 가질 만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 분명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합당한 이유를 찾아낸 만큼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대건은 강력한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할 수 있는 이번 7경주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반드시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계시는 지금 현재의 인기마 다 똥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의 7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예요. 경주거리 1300이죠. 네, 12마리 필드. 이거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이렇게 제가 안말 경주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안말 경주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 남자가 이기잖아요. 똑같은 거야. 안말들은 좀 약하죠. 지들끼리만의 잔치를 펼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본과 까칠한 공주는 내내 잘 타던 이동국 기수를 자빠이시키고 하정 기수가 올라갔네요. 예.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 심청하다가 무리한 경합 때문에 자멸한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좀 있지 않았었나. 아니면 뭐 감량 기술 태우자고. 이동 기술은 그런 것들을 많이 권유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내막은 내가 잘 몰라요. 일본 까칠한 공주는 뭐 단독 선행을 나설 수밖에 없죠. 뭐 편현성 자체가 발빠른 마필. 얘보다 빠른 말이 있나요? 뭐 대장금이 좀 빠르긴 하지만 하정훈이가 뭐 짱구도 아니고 일본 게이트에서 발주가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대장금한테 뭐 양보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까칠한 공주는 그냥 쉽게 선행을 나가고 1300m 정도는 1순을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편성이 약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다 결정은 없습니다. 올라온 것들도 없고 1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승부를 하고 싶었는데 배당 없을까 봐 안 했습니다. 3번만 굿모닝 피저는 2번까지 가져갈 거예요. 아, 나 솔직히 이렇게 양심에 찔려. 나 지난번까지 가져가고 버리려 했거든, 이거. 나 이거 승부했습니다. 이거 놓고 승부했는데 아, 뭐 개바닥에 누워있어. 우리 병윤이. 내 방송 보기만 해봐, 아주. 말이 그렇게 안 나가? 짜증나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손대치 기술로 쟀는데, 마지막에 생각으로, 한 번만 더 사주십시오. 한번 굿모닝.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정해야 돼? 말에 대해서. 난 된다고 봐. 4번은 너무 느려 터졌고, 뭐 대장금은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매번 끈기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세영 기수라는 장점은 사실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은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무시할 수는 없겠죠. 6번은 스페셜 샤인도 최근 경고 1700에서 선유권에 무리한 전개를 하고 나서도 걸음을 보였다는 점 무시할 수는 없겠고, 역대 최상은 솔직히 뭐 입상이 좀 아쉬운 걸음이었었는데 해누리, 금빛 소나타, 착한 금화, 이런 편성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우십시오. 8번도 안 되고. 뭐 골드 장군도 현 등급에 올라온 순간 한참을 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체크하는 필요도 없습니다. 야, 내 실마 체리피커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정말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효리나 빛이나 동수, 뭐 임란, 와, 개고생이랑 개고생을 다 했는데 우리 종호를 황종우 기수를 만나더니 애가 꽃을 폈네.
한 번은 우연히 왔다고 치더라도 지난번에 다운마리와의 경주에서 보면 진짜 끝걸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사대가 맞는 거지. 궁합이 잘 맞는 거야. 체리피커. 난 솔직히 체리피커의 능력 자체는 솔직히 모르겠어. 최근 2번의 공전 입상을 했는데 이게 걸음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난 기본적으로 이마필은 똥마이라고 봤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8경주는 우리 까칠하네. 까칠한 공주죠. 까칠한 공주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1번을 놓고 3번과 9번이 표죠. 6번과 스페셜사인이 가장 우선순위 공략막권이 되겠고 10번 체리피커 무시 못할 것 같아요. 5번 대장금도 그렇고 그래서 1번 넣고 3번, 6번, 11번 중에서 주장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종우는 제가 황정원 기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자꾸 손이 안 가. 그게 걱정이야. 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 2번은 그렇게 떴는데 이거 그냥 껌딱지처럼 이겨내는 거 아니야 또. 배당도 한번 보고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형들의 1700코너트 하던 거. 맨날 뛰었던 것들만 뛰어. 지들끼리 잔치도 아니고. 2번 번개라이언, 3번 토탈리코, 5번 허니버터니노, 8번 왕이대로.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또 편성이 짜지냐고. 혼합 4등급에 말이 이렇게 없어? 대박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싸웠던 애들가 그대로 뛰어 그냥. 그러니까 지들끼리 잔치야 이거는. 매번 순위권 결정력 없는 애들. 예상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주는. 언제까지 이렇게 재미없는 편성을 짜놓을 거야. 사람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재미없죠. 5번 허니버터니로는 국산마필로 57kg의 중량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선행을 나서면서 그리고 또 선임을 따라가면서도 걸음을 보여줬고 최근의 걸음이 허니버터니노가 데뷔한 이후에 걸음 전선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57kg 무겁지 뭐 안 무겁겠어? 다른 말에 네가 터졌으니 뭐 선행 가면은 뭐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입상권은 유력해 보이고 이왕 번개라이언이 지난번에 허니버터니노와 목차가 났기 때문에 뭐 더 팔릴 수 있는데 이게 들려있어, 이렇게, 바짝 들려있으니까 어때? 탄력이 덜 나오지? 그 토탈워크하고 왕이들가 병신이었던 거지, 이걸 못 잡아냈으니까. 14년 만에 처음으로 입상을 했네, 번개라이언이. 걸음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고요. 토탈워크와 왕이대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도 못 잡아냈다는 부분이. 전기가 좀 잘 풀렸다. 저는 번개라이언은 좀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이 고기가 천성적으로 높은 마피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3번 토탈워커, 8번 왕의대로 중에서 주력막권을 선정하겠습니다. 다른 마피들은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버리겠습니다. 5번 놓고 3번, 8번. 두 마필 중에 주력막권. 배당판 인기 마필들이에요. 제발 좀 이런 편성이 안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또 이렇게 짜니까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0경주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제가 11경주와 12경주로 승부처를 안 삼았는데 오늘 10경주 이 마지막 승부에서 5-3마리 마무리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땄던 돈 정리하고 내가 얼마나 땄는지 이렇게 호주머니를 만장만장하면 돈도 한번 세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 다들 거기서 거긴 어떻게 보면 편성의 약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경주 편성으로 저는 봅니다. 능력만은 딱 부러지게 없어요. 3번 스타보나비가 팔리긴 하지만 스타보나비의 최근의 수량이 상당히 좋죠. 이철경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은 경합을 했을 때 조금은 더 뛰는데 선행을 갔을 때는 약간 좀 덜미가 잡히는 경향이 있어. 이게 스타보나비 특징이죠. 그래서 한 마리를 보내놓고 아니면 자기가 선행을 가서 누가 좀 붙어서 좀 막 그렇게 약을 바짝 올리면 얘가 더 뛰더라고. 그런 전개가 과연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선행보다는 추입형 아니면은 주인권에 따르는 마필 중에 한 마리 충만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마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수가 이전에. 장거리로 가니까 아이가 좀 변한 것 같다. 그리고 최근의 경주 모습이 실력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었던
그 정확한 단어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다간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가 돈 따먹는 경주, 마무리 짓는 경주입니다. 다 듣고 왔으면 마무리까지 들어줘야지. 이번 10경주 한다간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10경주 한다간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주의 1800m 국내 3등급 경주. 브리더스컵 이후에 파죽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파이널 보스입니다. 몇 연승째죠, 지금 이게? 5연승째입니까? 예. 그 5연승을 정말 멋지게 이겼습니다. 강자도 있었고, 물론 지난번에 약자였었고요. 57km예요. 국산 3등급의 경주 거리를 또 1800으로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1700도 이제 100m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뭐랄까, 여유가 많지는 않더라고, 사실. 근데 편성을 보면은 좀 약체 편성이라서. 자, 이 정도는 이겨줘야지 또 명마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 그만 파이널 보스 빼고 할 수 있어, 경마 이거? 파이널 보스가 5연승 했단 말인데, 이 말이 우연적으로 5연승 한 게 아니에요. 다 따라가면서 못 잡아낼 것 같은 거리도 잡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뛰는 5연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만 파이널 보스는 오늘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 3번 그리핀의 지난번 경고 탄력을 한다면 금순이 엄지나 베스트나인은 다 때려잡았죠. 그 정도 거리미를 한다면은 그리핀도 충분한 현장에 있다고 보고요. 3번 조아라는 승급전이에요. 뭐 1200을 뛰어봤고 1400도 제대로 안 뛰어봤단 말이에요. 1800에 떡하니 하고 나왔으니 뭐 의미가 있나요 이게? 안 될 것 같고. 천하비는 문세영 태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세영이는 이런 말 갖고 선행 가죠. 예. 천하비와 호흡을 보였을 때도 다 선행으로 경주를 치르려고 했었던 문세영이기 때문에 이 천하비가 발주기 타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지금 모습을 보면. 좀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문세영이니까 무서운 거지 뭐 사실. 뭐 카원은 뭐 이거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프네. 저희가 1월 달에 오늘 2017년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 1년에 딱 2번 하겠다는 경주의 승부였습니다. 이 카본의 울트라 로켓의 한방막건이었었죠. 그때 배당이 14배에서 마감 3분 전에 8배까지 떨어졌는데 한구라짜리를 박아름 기수가 채찍을 놓치면서 충만을 공략을 했던 울트라 로켓이 채찍을 놓쳐갖고 반마신을 깨지니까 뭐 씨 억수로도 못하는 거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억울한데 저희의 승부막건이 깨졌습니다. 채찍만 안 놓쳤다면 쌍다리 왔을 일본만 울트라 로켓 너무 안타깝습니다. 승급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엔트가 잘 탔죠. 후미권만 일관하다가 안쪽 주로를 파고들었을 때의 폭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걸음들을 또다시 탈려할 수 있을까? 이 마필이 워낙에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매번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실만 금순위 검지는 금순위 엄지는 지난번에 3착을 했으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는 현굴에서 매번 이렇습니다. 4착, 5착 올라오고 계속 꾸준히 뛰어. 마주의 입장에서는 좋지. 왜냐하면 마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착순 상금을 벌어들이면 한 달 운영비가 나오거든 얘한테. 그러니까 맨날 꼴찌하는 말들보다 꾸준하게 착순을 오는 마필들이 마주의 입장에서는 좀 낫습니다. 물론 우승이나 중승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매번 그 정도 거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번 벨리스타가 지난번에 1900m 끝걸음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나왔는데 이 장거리 경주가 워낙에 적합한 마필입니다. 바닥에서 출입을 하는 마필이고 다만 이제 선두권을 끌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4번마 조아라라든가 5번 천하비 이 두 마리의 마필 중에 선행을 한 방에 나서버리면 이 경주에 가장 큰 변수로 놓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요 9번 파이널 보스를 배트권에 중막감으로 놓고 저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벨리스타라든가 그리고 선입권에 전개할 수 있는 3번마 그리핀 그리고 5번마 천하비 이런 마필들은 일단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금 더 주력을 한다면 9번을 놓고 3번, 8번 두 마필 중에서 주력막을 선정을 해볼 상이고요. 5번마 천하비는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발주도 안 좋아지고 결정력도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로지 문세영이라서 나도 세영이 좋아해. 세영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세영이 형이 싱가포르 안 갔으면 좋겠어. 9번 놓고 3번, 8번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2마리 앞필드. 1등급의 경주죠. 오래간만에 눈에 띄는 마필들도 있어요. 8번마 최강실러, 7번 원더볼트. 구조의 대표마가 두 마리가 동시에 나왔네요. 최단거리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과천벌을 통틀어 서울 경마의 최단거리 최강자죠. 28마 최강실러. 1200m에서는 뭐 무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행도 되고 추입도 되는. 근데 양기수야. 주영훈 쪽에서 왜 양기수를 태웠지? 기수가 없었나?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기수 많은데. 뭐 양을 믿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단독 선행이죠. 파랑주의보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최강실러보다도 빠르지도 않고 최강실러가 만약에 파랑주의보가 선행을 한다면 굳이 무리를 해서 뭐 이엠마필이 그걸 넘어갈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1400m까지는 1분 25초대를 끊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마필은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실무 원더볼트도 마찬가지죠. 57kg의 중량이긴 한데 언제나 버리기 아까운 과천번의 최정상. 항상 구조 지용훈 조교사님은 원더볼트가 그렇게 센 말이었나? 뭐 이런 얘기를 농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더볼트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8번, 11번이 구조의 마필들이에요. 구조의 마필들이고. 이 시험은 비트 정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비트 정상이 부산에 내려가서 입상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 58.55 원래 59kg의 중량을 짊어져 봤던 마필이죠. 근데 이 김용근 기수의 기승술이 정말 가관입니다. 왜 김용근 기수가 이렇게 똑똑한 기수가 이렇게 개판으로 말 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작전이죠. 비트 정상은 원래 참았다가 한 발을 썼을 때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인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날 비트 정상이 출전했던 1월 8일 경주는 김용근 기수는 발주가 나쁘지 않자 이 마필을 선행을 받아냅니다. 선두권으로 끌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선행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축제가 넘어갔고 그리고 2선 전개를 했는데 부담 중량이 과중했으니까 선행을 계획했었다. 선두권에 빠른 가담을 원했었다. 뭐 그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자체가 말한테는 너무 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자, 56.5kg의 이제 외곽이에요. 편안하죠. 네, 뭐 다들 보내놓고 뭐 어차피 갈 대로 되라. 부담 적장하고 어차피 주특기 아니야. 한 발 살리는 거. 비트 정상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골드마운틴은 부민원이 기수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자꾸 이 마필을 자꾸 땡기네. 이거 보면 골드마운틴 자꾸 땡기는 마필이고. 3번 무대지는 지난번에 그랑프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어요. 상태가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이었었는데 이 공백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마이너스 6kg의 감량. 이건 참 또라이같이 뛰는 말이에요.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니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엄마 월드장도 지난번에 전기를 잘못 풀었고 선행을 가더라고. 앞에 갔다 왜 붙여 월드장은. 월장은 계속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인데 아무리 발주 가져가도 그렇지. 제어하고 나갔어야지. 임기현 기수가 이렇게 탄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10번 광복 70도 지난번 경주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았었고요. 어차피 뭐 선유권을 가담을 하는 마필이고 끝걸음 자체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문세영이고.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사실. 어떤 마필을 놓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8번마 최강실러를 배트건에 충막감을 놓고 공략할 것이냐 7번마 원더볼트냐 비트 영상이냐. 일단 아무 생각 없고 그런 마필들보다는 그냥 앞선에서 경주에 푸는 마필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8번 마필 놓고 하겠습니다. 8번 마필 놓고 하는데 일단은 10번마 비트 정상 그리고 7번 원더볼트 그리고 10번마 광복 72 세 마리 마필 8번 놓고 외곽에 10번, 11번, 12번 우선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고요. 막판 한 발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죠. 5번만 월드장 그리고 4번만 무대제 이 두 마리 마필도 현장에서 한번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좋아요. 네, 저기들 모습 보면. 한대건은 12경주는 8번을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18일 처음 영상 깜짝 놀라겠다. 날짜 얘기한 거야. 2월 18일 토요일 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이게 뭐죠? 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5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경주니까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주 경마는 4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